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명령어들을 배워볼 겁니다. 가장 기초적인 디렉토리 관련 명령어입니다. 디렉토리란 윈도우의 폴더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똑같은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디렉토리 관련된 명령어 알아보고 실습만 해볼 거예요. 자, 디렉토리 관련된 명령어 쭉 일단 한번 적어봤습니다. pwd, cd, ls, mkdir, rmdir, mv, mv, cp. pwd는 현재 작업 디렉토리. 여러분들 프롬프트에 현재 작업 디렉토리가 나온다 그랬죠? 그죠? 프롬프트 모양의 현재 작업 디렉토리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방금 전에 실습에서. 그래서 pwd 명령어는 현재 작업 디렉토리를 확인하는 명령어긴 한데 그렇게 자주 치지는 않아요. 리눅스를 쓰다 보면은 내가 어디서 작업하는지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내가 어디서 작업하는지가 중요하다 보니까 그거를 항상 알고 있어요. 내가 어디서 작업을 하고 있는지. 근데 간혹 가다가 여러 곳을 왔다 갔다 하다가 작업을 하다 보면 내가 어딘지 헷갈릴 수가 있겠죠. 그럴 때 쓰는 명령어이기도 하고 내가 작업하는 디렉토리의 전체 경로를 알려줍니다. 예를 들어서 윈도우로 치면 C 드라이브 밑에 프로그램 파일 밑에 어도비 밑에 이런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그 정확한 디렉토리를 알려주는 현재 작업 디렉토리를 알려주는 명령어고요. 그 다음에 이런 내가 작업하는 폴더 디렉토리를 딴 곳으로 바꾸고 싶다. C 드라이브에서 작업하다가 D 드라이브에서 작업하고 싶다 라고 했을 때 다른 곳으로 변경할 수 있는 그런 명령어 CD 명령어입니다. change 디렉토리 이런 거의 약자겠죠. 자, 그 다음에 ls 명령어 디렉토리 안에 내용을 확인하는 명령어예요. 내용을 확인한다는 게 뭘까요? 그죠? 디렉토리 안에 어떤 파일 또는 디렉토리가 저장이 되어 있나. C 드라이브 밑에 프로그램 파일, 윈도우즈 이런 여러 가지 폴더들. 원래 윈도우에서는 그래픽 환경을 지원하다 보니까 클릭해서 들어가면 그게 한눈에 보이잖아요. 근데 리눅스는 그런 게 아니니까 명령어 라인 인터페이스니까 보이질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작업하는 디렉토리라던가 내가 다른 곳에서 어떤 파일이나 디렉토리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을 때는 ls라는 명령어를 씁니다. 리스트의 약자겠죠. 자, 그 다음에 디렉토리를 생성한다. mkdir이라는 명령어를 씁니다. make 디렉토리의 약자겠죠. rmdir 디렉토리를 삭제하는 명령어입니다. remove 디렉토리의 약자겠죠. mv 디렉토리의 이름을 변경하는 명령어입니다. 마찬가지로 mv 똑같이 써서 디렉토리를 다른 곳으로 이동시킬 때 쓰는 명령어인데 move의 약자겠죠. 근데 이름 변경하는 거랑 디렉토리를 이동하는 거랑 명령어가 똑같은데 디렉토리를 다른 곳으로 이동시킬 때도 move를 쓰고 이름 변경하는 것도 move를 쓰는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은 이 모니터를 똑같이 여기에다 옮기는데 가로 모양으로 세워서 이렇게 놓으면은 모니터가 약간 변경이 된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디렉토리 이름을 변경할 때 똑같은 위치에다가 그냥 다른 이름으로 옮겨버리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move의 약자겠죠. 그 다음에 cp 디렉토리 복사할 때 쓰는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copy의 약자겠죠. 그래서 일단 한번 쭉 살펴봤어요. 근데 명령어를 배울 땐 항상 뭐라 그랬어요? 옵션과 아규먼트가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옵션이랑 아규먼트를 한번 살짝 살펴볼 겁니다. pwd는 현재 작업 디렉토리 확인하는 거라 그랬죠. 얘는 따로 옵션이나 아규먼트를 별로 쓸 일이 없어요. 그냥 pwd 명령어만 한번 쳐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현재 작업 디렉토리가 어디인지 전체 경로를 알려주는 거예요. 프롬프트 같은 경우에는 간략하게 표시를 해주기 위해서 많은 정보를 알려주지는 못해요. 정확하게 긴 정보를 알려주지는 못하는데 이런 정보를 축약해서 보여준단 말이에요. 지금 슬래시 밑에 ROOT라고 하는 디렉토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현재 작업 디렉토리가 슬래시 밑에 ROOT라고 하는 디렉토리인데 여기에 프롬프트에 표시해 줄 때는 틸트 물결 모양으로 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루트 사용자의
홈 디렉토리, 그러니까 여러분들 윈도우로 치면 내문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문서. 내문서를 축약해서 나타내는 문자가 이 틸트, 물결 표시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루트라고 하는 관리자로 로그인을 했었죠. 그죠? 그래서 루트라고 하는 사용자의 홈 디렉토리, 내문서인 거예요. 내문서. 근데 그거를 여기에다가 너무 길게 표시할 수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틸트로 축약해서 표시해 준 거예요. 둘이 지금 똑같은 의미입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유저라는 사용자로 로그인을 했어요. 그럼 틸트가 똑같이 이 디렉토리일까요? 아니겠죠? 틸트는 내문서란 말이에요. 유저라는 사용자의 내문서는 다른 폴더가 따로 있겠죠? 다른 디렉토리가. 아무튼 그래서 PWD는 이런 식으로 전체를 알려주는 거고, 프롬프트 모양에서는 축약된 경로를 알려준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내가 전체 경로를 모르거나 헷갈릴 때는 PWD를 쓰면 된다. 근데 리눅스를 사용할 때는 웬만하면은 이 경로를 잘 잊어버릴 리가 없어요. 경로가 중요하기 때문에 작업 디렉토리가. 자, 그 다음에 디렉토리의 내용을 확인하는 명령어예요. 디렉토리의 내용을 확인하는 명령어. ls라고 하는 명령어인데요. ls 명령어는 뒤에 여러 가지 옵션과 아규먼트를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쓰는 형태는 일단 ls 명령어를 그냥 치는 거고요. 아규먼트 없이. 제가 이런 식으로 대괄호 써서 정리해둔 내용 있잖아요. 이거는 변경될 수도 있는 내용이고 아예 안 써도 되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표시예요. 앞으로 정리할 때. 자, 그래서 ls 명령어를 그냥 쳐도 되고요. 아규먼트를 지정해줘도 되고요. 옵션과 같이 사용을 해도 됩니다. 다양하게 확인을 할 수 있겠죠. ls 명령어를 그냥 치게 되면요. 현재 작업 디렉토리에 어떤 파일 또는 폴더가 있나 확인을 해줍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ls 명령어는 -a, -l, 그러니까 옵션 두 개랑 같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ls-al 이런 형식으로 명령어를 많이 써요. A 옵션은 일단 뭐냐면요. 숨겨진 파일까지 전부 다 표시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컴퓨터 환경 쓸 때 보안 같은 과정할 거면 숨겨진 파일 같은 거 항상 잘 확인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윈도우에서도 숨겨진 파일 보기 표시해두라 그랬죠. 그래서 리눅스도 마찬가지예요. 파일을 어떻게 숨겨놨을지 모르기 때문에 잘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A 옵션을 자주 쓰고요. 그 다음에 L 옵션 같은 경우에는 출력되는 결과가 LS를 그냥 쳤을 때는 파일의 이름만 표시를 해줍니다. 단순히. 근데 L 옵션을 같이 쓰면 밑에서 보는 것처럼 좀 더 자세한 결과를 이렇게 출력해줘요. 자, 그래서 ls-l 명령어를 치면 이렇게 결과가 자세히 나오는데 파일 하나에 대한 결과만 좀 자세히 봐볼게요.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의 내용으로 나오고요. 여러분 윈도우에서도 특정 파일이나 폴더 같은 거 볼 때 큰 아이콘으로도 볼 수 있고 자세히 보기로도 볼 수 있잖아요. 자세히 봤을 때 여러 가지 내용이 같이 보여지죠? 그거라고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좀 더 자세히 표시되는 것 같아요, 리눅스가. 일단 첫 번째, 이 파일에 대한 접근 권한을 알려줍니다. 누가 접근을 할 수 있는지. 그래서 이 권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러분들이 바로 알 수 있는 내용은 아니고요. 권한에 대해서 따로 배워야 이제 좀 자세히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권한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자세하게. 좀 더 얘를 디테일하게 표현을 하면요.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의 문자로 나눌 수 있고요. 맨 뒤에 점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10개의 문자로 나눌 수 있고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 문자랑 뒤에 3개, 3개, 3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요건 나중에 권한 때 자세히 배울 겁니다. 권한 때. 근데 요거 맨 앞에 거 정도 하나만 알아보고 갈게요. 앞에 거, 맨 앞에 거. 대시로 표시되어 있으면은 일반 그냥 파일을 얘기를 하고요.
여기가 D라고, 알파벳 D라고 되어 있는 애들도 있어요. 알파벳 D로 되어 있는 애들은 파일이 아니라 디렉토리인 애들을 얘기를 해줍니다. 요즘 같은 리눅스에서는요, 여러분들 쓰는 그 명령어 터미널에서 디렉토리는 색깔도 좀 다른 색깔로 표시해주고 하는데 옛날에는 그런 기능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제 요 맨 앞에 있는 요 문자로 디렉토리인지 아니면 파일인지 확인을 좀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드 링크의 수인데요. 이것도 지금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하드 링크의 수. 근데 간단하게만 미리 설명을 하고 넘어가자면 하드 링크가 뭐냐면요. 여러분들 파일 시스템이라는 거 배웠죠? 윈도우 때. 포맷이라고 하는 게 파일 시스템을 새로 생성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파일 시스템이 뭐 해주는 애라 그랬어요. 하드디스크에다가 파일을 저장하는데 그 위치가 어딘지 우리가 신경 쓸 필요 없이 걔가 자동으로 처리해주는 애라 그랬죠. 그죠? 하드링크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그 위치, 어디에다 저장해놨다. 디스크상에 어디에다 이 파일을 저장해놨다라고 하는 게 하드링크예요. 근데 이게 하나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개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 숫자를 나타내는 겁니다. 나중에 하드링크도 자세히 배울 거예요. 여기 있는 애들은 다 하나씩 자세히 뜯어서 배울 거예요. 나중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파일의 소유자. 그러니까 이 파일을 만든 사람, 이 파일을 누가 만들었는지, 이 파일의 주인의 UID를 뜻합니다. UID도 뭔지 또 자세히 배울 건데요. 이 파일의 소유자가 일단 루트라고 나오는 거예요. 루트. 이 파일은 루트라는 사용자의 건가 봐요. 근데 정확하게는, 자세하게는 이 파일 소유자의 UID를 뜻하는 겁니다. UID. UID는 원래 숫자로 표시되고요. 숫자. 지금 화면에 출력해 줄 때 우리가 숫자로 보면은 이 사용자가 누군지 모르니까 화면에 출력해 줄 때 그냥 사용자 이름으로 이렇게 표시를 좀 해 준 거예요. 근데 내부적으로는 UID, 숫자 값으로 동작한다. 그러니까 컴퓨터가 사용자를 구분할 때 쓰는 그런 숫자 값.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SID가 여기에 해당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윈도우에서는 SID가 되게 복잡했죠. S-1, 뭐 1502 뭐 이런 식으로 엄청 복잡한 숫자에 맨 뒤에 500, 1000 이런 숫자였었잖아요. 근데 얘는 그냥 간단하게 0번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0번 같은 경우에는 관리자, 뭐 1000번대 숫자 같은 경우는 일반 사용자 이런 값으로 구분을 해요. 나중에 자세히 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 파일을 관리하는 그룹의 GID예요. 그룹. 근데 이상해요. 사용자 이름이랑 그룹 이름이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ROOT라는 그룹이 있고요. 이 그룹 안에 ROOT라는 한 명의 사용자가 있는 거예요. 리눅스에서는요, 루트라는 단어가 되게 많이 쓰여요. 루트 사용자, 루트 디렉토리, 루트 그룹 여러 가지로 쓰여요. 루트 디렉토리도 이 디렉토리가 있고요. ROOT라고 하는 루트 디렉토리도 따로 있어요. 루트라는 말이 많이 쓰여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구분을 좀 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지금은 이 그룹과 사용자는 서로 다른 거다. 근데 지금 요 네 번째 나온 애는 그룹의 GID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GID는 마찬가지로 컴퓨터가 숫자 값으로 그룹들을 구분할 때 쓰는 값이에요. 요것도 나중에 자세히 볼 겁니다. 기초 과정이 끝나고 볼 거예요. 저거는. 자, 그 다음에 이 파일의 크기를 나타내 줍니다. 이 파일의 용량이죠. 용량. 파일의 용량이 얼마나 되는지 나타내 줍니다. 자, 아직 안 끝났어요. 뒤쪽에는 이 파일의 마지막 수정 시간이 나오고요. 마지막으로 이 파일의 이름이 표시되게 됩니다. LS를 그냥 쳤을 때는 파일의 이름만 나오고 ls-l 옵션과 같이 쓰면 이렇게 자세한 결과가 나온다라고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파일의 이름이 나온 김에 한 가지만 더 알아보고 갈게요. 파일의 이름 앞에 특이하게 이렇게 점을 붙이게 되면요. 지금 파일의 이름 앞에 점이 이렇게 붙어 있죠. 이런 파일들은 일반적으로 ls 명령어를 그냥 치거나 ls 명령어에다가 -l 옵션만 같이 붙여서 쓰면 안 나오는 애들이에요. 화면에 출력되질 않아요. 이런 파일이 있다라고. 점이 앞에 붙게 되면, 파일의 이름 앞에 점이 붙게 되면 숨겨진 파일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숨겨진 파일. 이런 파일들을 보기 위해서는 -a 옵션을 ls 명령어와 함께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ls 명령어는 -al 이런 식으로 a 옵션과 l 옵션을 같이 써요. 자, 그래서 ls 명령어 한번 알아봤고 디렉토리의 내용 확인하는 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디렉토리를 생성하는 명령어입니다. mkdir. 그 다음에 생성할 디렉토리의 이름을 지정해 주는데, 폴더를 생성할 때 이런 식으로 테스트 폴더 밑에 테스트 폴더 밑에 테스트 폴더, 특정 폴더 밑에 폴더를 생성을 하고 싶어요. 근데 최종적으로 생성할 이 테스트라고 하는 폴더, 디렉토리가 특정 디렉토리 밑에 이렇게 있는 경우, 만약에 이 디렉토리가 이미 생성이 되어 있으면 크게 문제가 없겠지만 지금 이 디렉토리들, 얘랑 어떤 애도 지금 생성이 안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일일이 하나하나 생성하긴 귀찮잖아요. 그래서 한 번에 좀 생성을 할 때는 -p 옵션을 같이 써줍니다. 그러니까 하위 디렉토리까지 한 번에 만들고 싶으면 -p 옵션을 같이 써줘요. 그래서 mkdir 하고 한 칸 띄고 -p 옵션 쓰고 그 다음에 특정 경로를 이렇게 입력하면 됩니다. 그 다음, 자, 디렉토리를 제거하는 명령어는 두 개가 있어요. 일단 rmdir이라고 하는 명령어가 하나 있고요. 삭제할 디렉토리 이름을 입력하면 해당 디렉토리를 삭제해 주는데, 디렉토리 같은 경우에는 안에 파일이나 다른 디렉토리가 저장되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rmdir로 삭제를 할 수가 없어요. 그 내부 구조를 안에 있는 다른 디렉토리랑 다른 파일들을 다 삭제하고 난 다음에 해당 디렉토리를 삭제를 해야 됩니다. 귀찮죠? 그럴 때는 rm이라는 명령어를 사용하는데요. rm이라는 명령어는 파일을 삭제할 때 쓰는 명령어예요. 근데 이 명령어에 -r 옵션을 쓰게 되면은 디렉토리도 삭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파일 삭제하는 명령어에다가 디렉토리를 삭제할 수 있는 r 옵션을 써서 디렉토리를 같이 삭제합니다. 이때 만약에 디렉토리 안에 파일이나 다른 디렉토리가 저장되어 있으면 같이 rm 명령어로 삭제를 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rm 명령어는 파일이나 디렉토리를 삭제할 수 있는 그런 명령어라서 굳이 rmdir을 잘 쓰진 않아요. 그냥 rm 명령어를 많이 씁니다. 디렉토리 삭제할 때도 파일 삭제할 때도. 근데 rm 명령어를 쓸 때 보통 내가 삭제하려고 하는 애가 파일인지 디렉토리인지 일일이 구분해서 삭제하기 귀찮잖아요. 그래서 그냥 rm-r 명령어로 써요. 항상 r 옵션을 같이 써요. 디렉토리든 파일이든 항상 다 지워버리게, 내가 지우려고 하고 싶은 그 파일을.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rm-r 옵션에 f 옵션을 같이 사용합니다. f 옵션은 force의 약자예요. force. 그냥 강제로, 힘으로 그냥 다 지워버리는 그런 명령어인데, 보통 rm 명령어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파일이라던가 뭔가 특정 파일들 지울 때 물어봐요. 이거 진짜 지워도 돼? 여러분들 윈도우에서 특정 파일 삭제할 때 물어보죠. 삭제할 겁니까? 진짜 삭제할 거예요? 물어보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물어보는 게 귀찮으면 이 F 옵션 써가지고 그냥 닥치고 지워라, 약간 이런 식으로 힘으로 강제적으로 지우는 명령어예요. 근데 강제적으로 지우는 애다 보니까 사용할 때 주의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만약에 시스템의 중요한 파일을 내가 경로를 잘못 지정해서 이 명령으로 삭제했다. 삭제가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해서 써야 되는 그런 명령어예요. 근데 대부분 명령어 이렇게 써요. 그냥. 저도 여러분들 이거 복습 사이트 만들 때 한번 날려먹었다 그랬잖아요. 왜 날렸는 줄 알아요? 이거 잘못 쳐서 날렸어요. 웬만하면 제가 실수 안 하는데 어떻게 하다가 꼬여가지고 오타 이렇게 키보드 살짝 잘못 눌러가지고 지워버렸어요. 그래서 백업해놓은 것도 없어서 홈페이지 막 다시 만들고 난리 났었죠. 그때 엄청 고민했었어요. 아, 하지 말까? 아, 복습은 무슨 복습이야 막 이러면서 그랬었는데 어떻게든 그래도 한번 해봤었어요. 자, 그 다음에 작업 디렉토리 변경하는 명령어 cd 명령어인데요. 이동할 경로를 입력을 해줍니다. 그래서 어디로 이동할지 입력을 해줘요.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디렉토리 관련된 명령어 아직 다 살펴보진 않았는데 여러 개를 살펴봤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다 보시면 명령어 뒤에 보통 아규먼트로 특정 경로들을 입력을 하죠. 삭제할 디렉토리의 경로, 생성할 디렉토리의 경로, 이름 뭐 이런 식으로. ls 명령어도 내가 확인하고 싶은 디렉토리의 경로를 이렇게 입력할 수 있잖아요. 그죠? 특정 위치를 지정할 수 있단 말이에요.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아니면 C 드라이브 밑에 프로그램 파일, 아니면 C 드라이브 밑에 윈도우 밑에 시스템 32 이런 특정 디렉토리들을 지정을 할 수 있는데 지정을 하는 방식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대표적으로 절대 경로를 이용하는 방식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상대 경로를 이용하는 방식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거를 모르시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명령어 칠 때마다 대충 한 10일 정도 수업하면은 명령어를 최소 10,000번은 칠 거예요. 그때마다 다 틀릴 수 있어요. 10,000번을. 그러니까 잘 알아두셔야 돼요. 자, 절대 경로는요. 최상위 디렉토리인 슬래시 루트라고 읽는다 그랬죠. 이 루트 디렉토리에서부터 내가 뭔가 지정하고 싶은 파일이나 디렉토리의 경로를 모두 입력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ipconfig라고 하는 명령어가 실행 파일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ipconfig 명령어 실행 파일 어디 있는지 알아요, 혹시? 정확한 경로가 어디냐면은 C 드라이브 밑에 윈도우즈 밑에 시스템 32 밑에 ipconfig.exe가 있어요. 얘를 찾아갈 때요. 이런 식으로 저처럼 최상위 디렉토리인 C 드라이브에서부터 윈도우즈에서부터 시스템 32에서부터 ipconfig까지 찾아가는 방식이 절대 경로 방식이고요. 만약에 제가 현재 무슨 작업을 이런 윈도우즈 폴더에서 하고 있었어요. 윈도우즈 폴더에서. 그러면 굳이 내가 다시 C 드라이브로 갔다가 윈도우즈 디렉토리로 왔다가 시스템 32로 갔다가 ipconfig를 찾아갈 필요는 없죠. 제가 윈도우즈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냥 여기서 바로 시스템 32 갔다가 ipconfig 찾아가면 되잖아요. 이게 상대 경로 방식이에요. 다시 절대 경로 방식은 내가 아무리 지금 시스템 32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C 드라이브에서부터 항상 제일 위에서부터 하나하나 찾아가는 방식이에요. 근데 상대 경로 방식은 내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이 위치에서 해당 대상을 찾아가는 방식입니다. 이해돼요? 윈도우는 이거 클릭으로 찾아가니까 쉬운 건데 여러분들 리눅스에서는 이걸 명령어로 해야 된다고요. 윈도우에서도 똑같이 이거 명령어로 할 수 있어요. 사실 제가 지금 C 드라이브죠. ipconfig 찾아가 볼게요. C 드라이브에서 윈도우즈에서 시스템 32에서 ipconfig.exe 요거 실행시키면 이렇게 떠요. 이렇게 찾아갔죠. 귀찮죠. 힘들죠. 근데 제가 지금 작업하는 디렉토리가 윈도우즈였다라고 해볼게요. 여기서 좀 더 편하게 좀 더 차이가 날 수 있게 제가 지금 시스템 32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하면 돼요? ipconfig.exe 이렇게 그냥 윈도우구나. ipconfig.exe 이렇게 시작하면 된다고요.
짧아졌죠. 그죠?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느 것이 편하다고 하기엔 좀 애매해요. 애매해. 내가 만약에 작업하던 곳이 C 드라이브였어요. C 드라이브였어요. 그러면은 C 드라이브에서부터 입력을 어차피 해야 되니까 이때는 절대 경로가 편해요. 근데 작업 디렉토리가 아까처럼 달라요. 윈도우즈 밑에 시스템 32 이런 곳이었으면 상대 경로가 편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현재 어디에 위치했느냐에 따라서 더 편한 애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근데 일단 여러분들이 이 두 개를 구분하실 줄 알아야 돼요. 절대 경로는 리눅스 상에서 최상위 디렉토리인 루트 슬래시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여기에서부터 특정 파일 경로를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입력하는 거고요. 상대 경로 방식은 현재 작업 디렉토리를 기준으로. 그래서 제가 pwd 프롬프트에서 현재 작업 디렉토리가 중요하다 그랬죠. 현재 작업 디렉토리를 기준으로 특정 파일 또는 디렉토리를 찾아가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앞에서 배웠던 cd, mkdir, rmdir, rm-r, ls 전부 다 경로를 입력하는데 이때 경로를 절대 경로로 쓰던 상대 경로로 쓰던 상관이 없어요. 편하신 거 입력하면 돼요. 언제나 어떤 명령어든 경로를 입력할 때는 절대 경로든 상대 경로든 무엇이든 입력을 해도 됩니다. 근데 그때마다 편한 애가 달라질 거다. 이건 이따가 실습을 통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디렉토리 이름 변경 move 명령어고요. 현재 디렉토리 이름을 입력하고 내가 이름을 변경하고 싶은 디렉토리의 이름을 뒤에다가 추가적으로 입력하게 되면 이름이 변경되게 돼요. 여기 보시면 지금 a 언더바 디렉토리라는 디렉토리가 하나 있는데 move 명령어 이용해서 a 언더바 디렉토리라는 이 디렉토리를 b 언더바 dir이라는 이름으로 변경시킨 겁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면 a 디렉토리가 b 디렉토리로 이름이 변경되어 있죠. 이따가 마찬가지로 실습을 해볼 거고요. move 명령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름을 변경할 때도 사용할 수 있지만 특정 위치로 이동시켜 버릴 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서브 테스트라고 하는 디렉토리랑 a 언더바 디렉토리라는 디렉토리가 있는데 move 명령어 이용해서 테스트 밑에 서브 테스트라고 하는 이 디렉토리를 테스트 밑에 a 디렉토리 밑에다가 옮겨버려라 라고 명령을 지정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확인을 안 했는데 ls 쳤을 때는 이 디렉토리가 없어졌을 겁니다. 그래서 이동시킬 때도 사용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잘라내기 한 다음에 다른 곳에다가 붙여넣기 하면 해당 디렉토리나 폴더가 파일이 이동이 되죠. 그죠?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잘라내기 같은 거. 그 다음에 디렉토리 복사 cp 명령어는요. 카피의 약자겠죠. 파일을 복사할 때 쓰는 명령어인데 우리 아까 rm 같은 경우에 파일 삭제하는 명령어인데 옵션 R 붙이면 디렉토리도 삭제할 수 있다 그랬죠. cp 명령어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파일 복사하는 명령어인데 -R 옵션 붙이면 디렉토리도 같이 복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cp 명령어랑 R 옵션을 함께 사용하면 디렉토리가 복사가 되더라 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디렉토리 관련된 명령어 많죠. 정말 기본적인 여러분들이 윈도우에서 클릭으로 전부 다 해결할 수 있었던 거, 리눅스도 물론 GUI 환경을 지원해줘서 마우스 클릭으로 다 할 수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서버는 GUI 환경이 없기 때문에 명령어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디렉토리 관련된 명령어들을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VMware에서 CentOS 로그인 해주시고 관리자로 로그인 해놓은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실습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실습 진행해 볼게요. 첫 번째 pwd 현재 작업 디렉토리부터 확인을 해볼게요. pwd 입력을 그냥 하게 되면 현재 작업 디렉토리를 알려줍니다. 현재 작업 디렉토리는 슬래시 최상위 디렉토리죠. 루트라고 읽는다 그랬죠. 루트 디렉토리 밑에
ROOT라고 하는 디렉토리가 따로 있는 거예요. ROOT라고 하는 디렉토리가. 그러니까 읽을 때는 이렇게 되겠죠. 루트 디렉토리 밑에 루트 디렉토리. 근데 둘은 서로 다른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작업 디렉토리가 루트 밑에 루트라고 하는 디렉토리에 있어요. 여기서 현재 디렉토리 안에 어떤 파일과 폴더들이 있는지 확인하는 명령어 ls 명령어 한번 쳐보겠습니다. ls 그냥 치게 되면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파일들만 나오게 되고요. ls-a 한 칸 띄고 -a 옵션을 하나 추가해 준 거죠. 옵션을 하나 추가해서 이렇게 엔터 치게 되면은 다른 파일들도 같이 여러 개가 나와요. 근데 이 파일들 보면은 전부 다 앞에 점이 붙어 있죠. 점. 아까 얘는 원래 나왔었던 애고, 그러니까 얘는 숨긴 파일이 아닌 거고, 앞에 점이 붙어 있던 애들은 전부 다 숨긴 파일이라서 그냥 ls 명령어 쳤을 때는 안 나왔던 그런 애들입니다. 윈도우에서도 숨긴 파일로 기본적으로 있던 애들이 좀 많이 있는데 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간단하게 A 옵션으로 볼 수 있다 정도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디렉토리랑 관련된 명령어는 아닌데 우리 실습하면서 제가 앞으로 좀 많이 칠 명령어인데요. 클리어라고 하는 명령어예요. 클리어라고 하는 명령어는 이 화면을 깨끗하게 지워줍니다. 제가 명령어를 밑에서 치면 여러분들이 좀 잘 안 보이니까 이렇게 클리어 쳐서 화면 저는 계속 갱신 좀 해가면서 칠게요. 근데 여러분들까지 클리어를 따라 칠 필요는 없어요. 자, 그래서 ls 명령어 계속 해볼게요. ls-a 하면 숨긴 파일 나온다 그랬죠. l 옵션만 하나 같이 써봅시다. 하나만. a 옵션 말고 l 옵션만. l 옵션 치게 되면은 숨긴 파일은 안 나오고 원래 보여지는 일반적인 파일만 나오는데 좀 더 자세한 결과를 출력해준다. 그래서 출력된 결과를 한번 살펴보면 이런 식으로 이 파일의 접근 권한, 하드링크 수, 이 파일의 소유자, 관리하는 그룹의 이름, 파일의 용량, 마지막 수정한 날짜, 그 다음에 파일의 이름, 이런 식으로 자세한 결과가 나오고요. 일반적으로 ls 명령어는 ls-al 명령어를 같이 씁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식으로 숨겨진 파일과 자세한 출력 결과를 뽑아서 보는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al 옵션을 같이 쓰는데 ll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한번 쳐보세요. ll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떤 것 같아요? 그죠? ls 명령어에다가 l 옵션 좀 추가한 것 같은 결과랑 똑같이 나오죠? 사실 ll은 명령어가 아니에요. 명령어는 뭐라 그랬어요? 실행 파일이라 그랬죠? 프로그램. ls가 실행 파일이고 이 ll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로 치면 바로가기? 단축 아이콘? 약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특정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지금 옵션을 붙여서 같이 치기가 귀찮잖아요. ls-al 이걸 치기가 귀찮다고요. IT 하는 사람들은 귀차니즘이 상상 이상으로 심해요, 진짜. 그래서 한 글자라도 좀 줄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축약된 명령어들도 있다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ls 명령어 하고서 그냥 치게 되면은 현재 작업 디렉토리 안의 내용을 확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다른 디렉토리의 내용을 좀 확인하고 싶어요. 그러면 ls 명령어 뒤에 아규먼트로 특정 디렉토리의 경로를 입력해 줍니다. 저는 그냥 루트 최상위 디렉토리 경로를 한번 입력해서 내용을 확인해 볼게요. 그랬더니 폴더들이 쭉 많이 나오죠. 폴더인지 파일인지 모르겠지만 여러 개가 쭉 나오죠. 보통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되면 폴더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색깔로 표시 안 해주는 곳도 많으니까 보통 ls-al 옵션과 같이 이렇게 쓴다. 그래서 다시 한번 루트 디렉토리 밑에를 ls-al 명령으로 확인해 보면 이런 식으로 와 뭐가 많이 나오죠.
폴더들이 거의 다 대부분이네요. 그래서 여러 개의 폴더가 나온다. 그러니까 지금은 ls 명령어 입력할 때 옵션과 아규먼트, 특정 경로를 이렇게 입력할 수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다른 디렉토리를 하나 생성을 좀 해보도록 합시다. 자, 디렉토리를 한번 생성해 볼게요. mkdir 한 칸 띄고 디렉토리, 내가 생성하고 싶은 디렉토리의 이름을 입력해 주는데 지금 일단 치지 말고 보세요. 그냥 테스트라고만 치면 테스트라는 디렉토리를 생성하는데 현재 작업 디렉토리에다가 생성이 되고요. 아니면 내가 이거를 특정 경로를 입력하고 생성을 하게 되면 해당 위치의 디렉토리가 생성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냐면요. mkdir 한 다음에 최상위 디렉토리에다가 여러분들 이니셜로 된 디렉토리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이렇게 mkdir 한 칸 띄고 슬래시 한 다음에 여러분들 이니셜 썼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최상위 디렉토리 밑에다가 sjb라는 디렉토리를 하나 만들어라 라는 소리죠. 확인해 볼까요? ls 그냥 치면은 현재 작업 디렉토리의 내용 확인하는 거니까 sjb는 지금 여기에 만들지 않았죠. 그래서 없어요. ls 한 칸 띄고 슬래시 하면은 여기서 찾아보니까 여기 있네요. 최상위 디렉토리 밑에 안에 내용으로 sjb라고 하는 디렉토리가 하나 생성이 되어 있죠. 이번에는 저 sjb 디렉토리 한번 삭제해 봅시다. 삭제할 때는 rmdir 명령어 쓴다 그랬죠. 그래서 루트 디렉토리 밑에 있는 sjb라고 하는 디렉토리를 삭제를 해 봤어요. ls 띄고 루트 해서 확인해 보니까 sjb 있었던 애가 지금은 없어졌죠. 됐나요? 생성과 삭제 간단하게 한번 해봤어요. 그죠? 자, 그럼 생성을 한번 또 다시 해볼게요. 다른 형태로 mkdir하고 이제 삭제했으니까 루트 디렉토리 밑에 sjb를 생성하는데 그 밑에다가 테스트라고 하는 디렉토리도 좀 같이 생성을 하고 싶어요. 동시에 두 개를 생성하는 거죠. sjb랑 sjb 안에 있는 테스트라고 하는 애. 이렇게 생성을 하려고 보니까 디렉토리를 만들 수가 없대요. 왜? 지금 내가 테스트라는 디렉토리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 안에다가 만들어야 된대요. 근데 얘를 찾아보니까 이 디렉토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만들려면은 이렇게 만들고 나서 sjb 밑에 테스트를 이렇게 만드시거나요. IT 하시는 분들 귀차니즘이 심하다 그랬죠. 그러면 줄여야겠죠. 명령어 두 번 치기 너무 귀찮은데. 잠깐 다시 지워볼게요. mkdir하고 sjb에 테스트 했을 때 안 만들어지니까 한 번에 만들 수 있게 -p 옵션을 같이 이렇게 쓴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만들어졌죠. 일단 루트 디렉토리 밑에 sjb가 생겼는지 한번 봐보고 생겼죠. ls 루트 디렉토리 밑에 sjb를 확인하면 그 안에 테스트 디렉토리가 이렇게 생겼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한 번에 이렇게 생성을 해봤고,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한 번에 좀 삭제를 해볼게요. 삭제하는 명령어가 rmdir이었으니까 sjb 디렉토리 자체를 한번 삭제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sjb 디렉토리 안에 지금 테스트라는 디렉토리가 있죠. 이 상태로 삭제를 하려고 해봤더니 디렉토리가 비어있지 않아서 삭제를 할 수 없대요.
그러면은 mkdir로 마이너스 p 옵션 추가해서 했을 때는 하위 디렉토리까지 같이 만들었으니까 rmdir에서 마이너스 p 옵션 쓰면은 같이 지울 수 있지 않을까? 안 돼요. 없어요, 그런 거. 그래서 하위 디렉토리까지 같이 지우고 싶다. 그러면 아까 원래 파일을 삭제하는 명령어인 rm 가지고 삭제하라 그랬죠. rm 명령어에다가 마이너스 r 옵션 쓰게 되면은 디렉토리도 삭제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위 디렉토리까지 그냥 다 삭제할 거면은 이런 식으로 F 옵션 줘서 그냥 강제로 삭제해라 라고 지정을 하게 되면은 삭제가 한 번에 됩니다. 자, 근데 rm-rf 옵션은 중요해요. 굉장히 실수 까딱해서 잘못하면은 가차없이 파일을 삭제해버리기 때문에 내가 경로 같은 거 까딱 잘못 입력하면은 잘못해서 부팅이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현재 작업 디렉토리 확인했고, 내용 확인했고, 디렉토리 생성 제거까지 한번 해봤고, 이번에는 이동을 시켜봅시다. 자, 지금 삭제를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만들어 줄게요. 루트 디렉토리 밑에 sjb라고 하는 디렉토리 한번 만들어 보고요. 확인해 볼게요. ls 루트에서 확인해 보면 sjb라고 하는 디렉토리가 생겼죠. 자, 그래서 sjb 디렉토리를 다른 이름으로 한번 바꿔 볼게요. 이름을 바꿀 때 쓰는 명령어는 mv move 명령어라 그랬죠. 자, 그래서 루트 디렉토리 밑에 있는 sjb 디렉토리를 루트 디렉토리 밑에 테스트라는 이름으로 한번 변경해 봅시다. 지금 루트 디렉토리를 ls로 확인했을 때 테스트라고 하는 디렉토리는 없죠? 없죠? 그래서 얘로 바꿔도 크게는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바꿔봅시다. 엔터를 치고 ls/로 확인해보면 sjb라는 폴더는 지금 없어졌고 테스트라는 폴더가 생겼죠. 그러니까 이동시킨 거예요. 이동. 이름을 바꾼 거죠. 이동시키는 걸 이용해서. 됐나요? 이름을 바꿨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똑같이 move 명령어인데 저 테스트라고 하는 디렉토리가 지금 루트 디렉토리 밑에 있잖아요. 그죠? 얘를 우리가 현재 작업하고 있는 루트 밑에 root라고 하는 디렉토리로 한번 이동을 시켜 보겠습니다. 그래서 move 명령어 이용해서 루트 디렉토리 밑에 있는 테스트라는 디렉토리를 루트 디렉토리 밑에 있는 root 밑에다가 가져와라.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여기다가 그냥 지금 현재 디렉토리에는 없는 테스트라는 파일의 이름으로 이동을 시켜도 됩니다. 지금 보시면 현재 작업 디렉토리에 테스트라는 디렉토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파일의 이름이 겹치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현재 작업 디렉토리에는 테스트라는 디렉토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루트 디렉토리에 있는 테스트라는 디렉토리를 현재 디렉토리에 있는, 그러니까 현재 디렉토리 같은 경우에는 루트 밑에 root죠. 그래서 move 루트 밑에 테스트를 root 밑에로 가져와라. 또는 여기에 테스트라는 걸로 이동을 시켜라. 그래서 만약에 여기다가 내가 이름을 딴 걸로 지정하면 이 이름으로 바뀌면서 이동이 돼요. 근데 굳이 이름까지는 바꾸지 말고 그냥 똑같은 이름으로 가져와 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그러면 슬래시 했을 때 테스트 디렉토리는 지금 없어졌고요. 루트 디렉토리 밑에는 ls 그냥 쳤을 때 현재 작업 디렉토리의 이 테스트가 여기로 이동이 되었죠. 그러니까 잘라내기 한 거예요. 여러분들 잘라내기. 특정 디렉토리에서 뭐 파일이나 디렉토리를 잘라내기 해서 윈도우에서 딴 데 내가 뭐 이동시키고 싶은 데 가서 붙여넣기 하잖아요. 그거 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폴더를 이동시켰습니다. 윈도우에선 여러분들 이렇게 보통 하겠구나. 드래그 하시죠, 보통. 드래그해서 드랍하죠. 리눅스엔 그런 건 없으니까 이렇게 명령어로 쳐줘야 된다.
됐나요? 자, 그래서 이동까지 한번 해봤고, 마지막 디렉토리 관련 명령어 cp 명령어 한번 해볼게요. 복사하는 명령어입니다. 자, 현재 작업 디렉토리에 테스트라고 하는 디렉토리가 있었는데 cp 명령어 이용해서 테스트라는 디렉토리를 test2라는 디렉토리로 복사를 해볼게요. cp 원본 파일 이름 한 칸 띄고 그 다음에 복사할 파일의 이름 4본 파일의 이름. 자, cp 명령어는 원래 파일을 복사하는 명령어이기 때문에 우리 rm 명령어는 원래 파일 삭제하는 명령어인데 디렉토리 삭제하려면 무슨 옵션 붙였어요? 그렇죠? R 옵션 붙였죠? cp 명령어도 원래는 파일 복사하는 명령어고요. 디렉토리 복사하고 싶으면 R 옵션을 붙입니다. 그래서 테스트 디렉토리를 테스트2로 복사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복사가 되죠. 확인해보면 테스트2가 이렇게 복사가 되었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복사까지 한번 해봤고요. 그냥 정말 여러분들 윈도우에서는 정말 여러분들이 아무렇지 않게 그냥 숨쉬듯이 해오던 작업들이잖아요. 전혀 의식한 적 없이 그냥 무의식의 흐름대로 그냥 클릭하던 그런 애들인데, 얘네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로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짜증나고 빡치고 힘들죠. 그죠?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잘 외워두시고요. 추가적으로 우리 아까 상대 경로, 절대 경로 개념 있잖아요. 그 개념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로, 절대 경로 실습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환경을 좀 세팅을 해볼게요. 자, 최상위 디렉토리 루트라고 하는 디렉토리 밑에다가 여러분들 이니셜로 된 디렉토리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 여기에다가 디렉토리 1이라는 이름의 dir1 디렉토리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dir2, dir3 이렇게 디렉토리를 만들어 주시고요. 각각 디렉토리 밑에다가 1 언더바 1 2랑 1 언더바 2 dir 2 언더바 1 dir 2 언더바 2 dir 3 언더바 1 dir 3 언더바 2 이렇게 계층 구조로 디렉토리를 만들어 주세요. 자, 저는 방금 이렇게 그려드렸던 것대로 디렉토리를 만들어 봤어요. ls에서 슬래시 하게 되면은 이 밑에 일단 sjb라고 하는 디렉토리를 만들었고, sjb로 자, 그러면은 이 sjb 디렉토리로 한번 이동해 볼게요. 현재 작업 디렉토리가 여러분들은 pwd 치면 루트 밑에 root라는 디렉토리잖아요. 만약에 슬래시 밑에 sjb라고 하는 디렉토리를 이동이 하고 싶으면요, cd change 디렉토리 명령어 이용해서 슬래시 밑에 sjb 내가 이동하고 싶은 디렉토리를 입력해 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sjb 밑에 디렉토리 1, 2, 3을 만들어 놓으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ls 치게 되면은 cd 명령어가 현재 작업 디렉토리를 변경해 주는 거라 그랬잖아요. 프롬프트 항상 확인하라 그랬죠. 현재 작업 디렉토리가 sjb라고 바뀌어 있어요. 이 상태에서 pwd 확인해 보면 현재 작업 디렉토리 sjb 맞고요. 루트 밑에 ls 치게 되면은 dir1, dir2, dir3 이렇게 만들어 두라고 했죠. 됐나요? 만들어져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change 디렉토리 명령어 이용해 가지고 상대 경로, 절대 경로 연습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보세요. 현재 디렉토리가 sjb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여기에 있어요. 제 이니셜로 된, 여러분들이 이니셜로 된 디렉토리에 있겠죠.
자, 여기서 만약에 dir 1-1로 작업 디렉토리를 변경하고 싶다. cd 명령어 이용하면 되겠죠. change 디렉토리 명령어. 근데 저기로 이동할 때 쓸 수 있는 방식이 절대 경로 방식과 상대 경로 방식 두 가지가 있다고요. 두 가지. 절대 경로 방식과 상대 경로 방식. 자, 그래서 첫 번째 절대 경로를 이용한 방식부터 보여줄게요. 절대 경로를 이용한 방식은 무조건 기준이 루트라고 하는 이 슬래시를 기존으로부터 시작한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만약에 dir 1 여기로 이동할 거면 슬래시 밑에 sjb 밑에 dir 1 밑에 dir 1-1로 이동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입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cd change 디렉토리. 근데 절대 경로 방식은 슬래시 루트 디렉토리 뮤터 sjb 밑에 있는 dir 1 밑에 있는 dir 1-1로 이동해라. 이렇게 입력을 해줘야 된다고요. pwd로 현재 작업 디렉토리 확인해보면 작업 디렉토리가 루트 밑에 sjb 밑에 dir 1 밑에 dir 1-1로 이동이 됐죠. 이렇게. 자, 여기서 지금 우리 작업 디렉토리가 여기로 이동이 됐어요. 여기로. 그런데 내가 여기로 이동을 하고 싶어요. dir 1로 이동을 하고 싶어요. 절대 경로 방식은 어떻게 된다고요? 항상 최상위 루트 디렉토리부터 sjb로 이동하고 dir 1로 이동하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dir 1로 이동이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현재 디렉토리가 여기일 때 change 디렉토리 명령어 이용해서 루트 디렉토리 밑에 sjb 디렉토리 밑에 dir 1 디렉토리로 이동을 해주면 된다라는 소리예요. pwd 입력하면은 작업 디렉토리가 변경이 됐죠. 프롬프트에서도 변경이 된 거 확인할 수 있죠. 근데 프롬프트에는 간단한 현재 디렉토리 이름만 나오고 pwd는 전체 경로가 이렇게 나오고 이런 거 항상 확인해야 된다 그랬죠. 됐나요? 자, 만약에 방금 전에 했던 작업을 똑같이 상대 경로로 해볼게요. 상대 경로로. 제가 지금 아까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sjb 디렉토리에서 시작했죠. 맨 처음에 sjb 디렉토리에서 dir 1-1로 이동했죠. 그죠? 상대 경로를 이용한 방식은 루트 디렉토리, 최상위 디렉토리가 기준이 아니라 현재 작업 디렉토리가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작업 디렉토리가 sjb니까 여기에서 dir 1 밑에 dir 1-1로만 이동하면 되는 거예요. 한번 봐볼게요. 현재 작업 디렉토리가 루트 밑에 sjb니까 여기서 change 디렉토리 명령어 이용해서 이동할 때 dir 1 밑에 dir 1-1로 이렇게 이동을 하면 똑같이 dir 1-1로 절대 경로를 이용해서 이동했을 때랑 똑같이 이동이 되죠. 됐나요? 절대 경로 이동할 때보다 명령어가 많이 좀 짧아졌죠. 절대 경로 이용해서 만약에 제가 sjb에서 dir 1-1로 이동할 거면 이렇게 입력을 했었어야 돼요. 조금 짧아졌죠? 그죠? 앞에 얘가 빠졌잖아. 그죠? 조금 짧아졌죠? 그럼 좀 더 획기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제가 지금 현재 작업 디렉토리가 dir 1-1이에요. dir 1-1. 아까 dir 1-1에서 dir 1로 이동했을 때 절대 경로는 여기 다 지정했었어야 되잖아요. 지금 현재 dir 1-1에서 dir 1로 이동할 때 상대 경로 이용하면은 요렇게만 입력하면 됩니다. 절대 경로 이용해서 이동할 때는 이렇게 입력했죠. 훨씬 짧죠. 자, 점점 새로운 뭔가가 나왔어요.
상대 경로를 입력할 때 많이 쓰는 앤데요. 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경로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 문자들이 있어요. 경로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 문자. 한번 정리를 해보고 갈게요. 이거는 PT에 빠졌는데 점점은 상위 디렉토리고요. 점은 현재 디렉토리고요. 대시는 이전 디렉토리고요. 틸트는 현재 로그인한 사용자의 홈 디렉토리예요. 윈도우의 내 문서. 다시 봐볼게요. 현재 작업 디렉토리가 dir1 언더바 1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한 단계 상위로 이동하고 싶으면 dir1이죠, 걔가. 여기로 이동하고 싶으면 단순히 change 디렉토리 점점만 입력해주면 된다고요. 한 단계 상위 디렉토리. 됐나요? 자, 그러면 지금 dir1에 있어요. 여기서 sjb로 이동하고 싶으면 어떻게? 그죠? 한 단계 상위니까 cd 점점 하면 되겠죠. 여기서 다시 한번 dir1인데 cd 점점 하게 되면은 sjb로 이동이 된다. 한 단계 상위. 자, 그럼 다시 제가 dir1-1에 있어요. dir1-1에 현재 작업 디렉토리가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서 여기로 이동을 하고 싶어요. 상대 경로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cd 일단 하고 한 단계 상위하면 얘가 dir1이죠. 여기에서 한 단계 상위를 더 올라가면 되죠. 이렇게. 그러면 sjb로 이동이 되죠. 됐나요? 자, 그 다음에 현재 작업 디렉토리가 sjb입니다. sjb. 여기에서 dir2로 이동해 볼게요. 상대 경로 이용해서. 현재 작업 디렉토리 기준이라 그랬죠. 여기를 기준으로 cd 그냥 앞에 아무것도 안 붙여주고 dir2만 써주면 돼요. 앞에 슬래시를 붙이면 최상위 디렉토리에서부터 가는 거고, 슬래시를 안 붙여주면 현재 작업 디렉토리에서부터 가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헷갈린다, 좀 더 명확하게 하고 싶다 라고 하는 친구들은 어떻게 하시냐면요, 현재 작업 디렉토리가 sjb죠. 경로를 축약해서 나타내는 여러 문자 중에서 점 하나만 표시해 놓은 거 있잖아요. 요게 현재 디렉토리를 의미한단 말이에요. 제가 현재 작업 디렉토리가 sjb예요. 여기에서 dir2로 가고 싶은 거니까 현재 작업 디렉토리 그냥 점이라 그랬죠. 여기 안에 있는 dir2번으로 가라. 얘가 좀 더 명확하게 지정한 거죠. 그냥 dir2만 쓰는 것보다 현재 디렉토리 밑에 있는 dir2로 가라. 그러니까 의미는 똑같은 거예요. 의미는 이렇게. 됐나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sjb에서 dir2로 이동했죠. 여러분들 윈도우 디렉토리 폴더 보면은 이런 것들 있죠. 뒤로 가기, 뒤로 가기, 요거 있잖아요. 요거랑 똑같은 기능 하는 거예요. 똑같은 기능 하는 빼기. 그래서 change 디렉토리하고 빼기, 대시 하나 이렇게 쓰게 되면은 이전 작업 디렉토리로 갑니다. sjb.
한 번 더 입력하면 다시 dir 2로 오죠. 윈도우처럼 뒤로 가기를 여러 개 기억해 놓지 않고요. 그냥 바로 이전만 기억해 놔요. 그래서 cd-, cd-, cd- 하면은 sjb랑 dir2 여기를 왔다 갔다 하게 되겠죠. cd-, cd-, cd-. 됐나요? 자, 그래서 어느 정도 상대 경로랑 절대 경로 한번 연습을 해봤어요. 제가 이제 어떻게 해볼 거냐면요.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해 보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을 하면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입력을 해보세요. 자, 일단 절대 경로만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sjb로 이동합니다. 여러분들 이니셜로 된 디렉토리를 절대 경로만 가지고 이동을 해봅니다. 어떻게 입력하면 돼요? 저는 여기다 입력해 볼게요. cd 슬래시 이니셜 그냥 이렇게 입력하면 되죠. 자, dir 3-1로 이동합니다. 절대 경로 이용해서요. 지금 절대 경로만 일단 연습하는 거예요. 어떻게 입력하면 돼요? cd 무조건 슬래시부터죠. 그러니까 절대 경로를 입력할 때는 현재 작업 디렉토리가 어딘지는 중요하지가 않죠. 어디서든 결국에는 어차피 슬래시부터 시작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sjb 밑에 dir 3-1로 이동하려면 어떻게? 불러주세요. dir 3 밑에 dir 3 언더바 1 이렇게 이동하면 되죠. 다시 dir 1로 이동하고 싶어요. 절대 경로를 이용해서 cd 슬래시 이니셜 밑에 dir 1 이렇게. 이게 헷갈리는 사람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그냥 절대 경로만 쓰세요. 절대 경로만. 절대 경로는 그냥 무조건 이 경로 그냥 다 입력하면 되잖아요. 어디 밑에 뭐가 있는지 이것만 이렇게 잘 입력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절대 경로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사실 틀릴 일이 없어요. 잘. 근데 상대 경로는 뭔가 잘못되는 일이 생기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리눅스 시스템을 사용하다 보면 나중에 수업을 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분명히 생기게 될 거예요. 자, 이번에는 상대 경로를 이용해서 연습을 해봅시다. 상대 경로는 중요한 게 현재 디렉토리가 어딘지가 중요했었죠. 그래서 현재 디렉토리가 어딘지도 명시를 한번 해줄게요. 현재 디렉토리가 sjb 디렉토리예요. 근데 아니다. sjb로 하지 말고요. dir 3-1이에요. 여기서 어디로 이동하냐면 루트 디렉토리로 이동하고 싶어요. 근데 상대 경로로 해보세요. 여기에서 여기로 이동을 하고 싶어요. 이랬을 때 명령어를 어떻게 입력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죠? cd 점점 상대 경로 이용하라 그랬죠. 현재를 기준으로 해야 되니까 점점 한번 하면은 한 단계 상위 dir 3으로 왔죠. 그 다음에 점점 한 번 더 하고 여기에서 지금 한 번 더 했으니까 sjb로 간 거죠. 그리고 한 번 더 해야 루트 디렉토리로 가지겠죠. 어때요? 비효율적이죠? 여기서 루트 디렉토리 갈 거면 그냥 이렇게만 치면 되잖아요. 절대 경로로. 그 말은 뭐예요? 내가 현재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에 따라서 절대 경로가 더 편할 수도 있고 상대 경로가 더 편할 수도 있다는 거죠. 아까 제가 말했죠. 뭐가 더 편하다고 말할 수가 없다고요.
상황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냥 절대 경로를 이용해서 하는 게 더 편할 수도 있고 상대 경로를 이용해서 하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현재 작업 디렉토리가 어디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여러분들 그 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것들을 파일로 저장하고 윈도우도 사실은 전부 대부분 다 저장을 하는데 여러분들 바탕화면 해상도 바꿔본 적이 있죠? 해상도 뭐 1920 곱하기 뭐 1080 이런 거를 좀 더 좋게 바꾸거나 아니면 좀 글씨 크기 크게 보이기 위해서 좀 낮게 바꾸거나 이런 거 해본 적 있잖아요. 그죠? 그거 어디 저장되는지 알아요? 여러분들 해상도? 모르죠? 모르죠? 저도 지금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윈도우의 해상도는 레지스트리에 저장돼요. 레지스트리에 어딘가에 저장되는지는 저도 지금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한번 찾아보면 나올 수도 있겠다. 지금 제 해상도가 1680 곱하기 1050이거든요. 숫자 읽기가 이렇게 힘드냐? 이걸 찾으면 나오려나? 레지스트리가 하도 저장되는 내용이 많아서 너무 많이 나오네. 이렇게 찾으면 나오려나? 윈도우에서 설정하는 대부분의 내용들이 있잖아요. 레지스트리라고 하는 이곳에 저장돼요. 예를 들어서 방화벽이 켜져 있다 꺼져 있다 이런 값. 방화벽이 켜져 있으면 1, 방화벽이 꺼져 있으면 0. 바탕화면 해상도 바꾸면 그 해상도를 나타내는 숫자 값, 이것도 레지스트리에 저장되고요. 여러분들 연결 프로그램이라고 했던 그 확장자랑 연결해주는 프로그램, 그 정보도 여기 레지스트리에 저장되고요. 그래서 레지스트리는 윈도우의 설정 파일 DB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설정 파일에 대한 데이터를 전부 다 체계적으로 저장해 놓은 거. 근데 리눅스 같은 경우에는요, 대부분의 이런 설정 내용들이 특정 파일에 저장이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부팅할 때 나왔던 그 메뉴? CentOS 버전 몇으로 부팅할 거냐, 아니면 복구 모드로 부팅할 거냐, 그 모양도 파일로 저장이 되어 있어요. 엔간한 건 다 파일로 저장되고, 여러분들 나중에 웹서버, DNS 서버 세팅할 때 설정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 설정도 파일로 저장이 돼요. 여러분들이 설정 변경하려면 그 파일을 열어서 설정을 변경을 해야 돼요. 그래서 리눅스를 쓸 때는 파일의 경로나 디렉토리 경로를 입력하는 일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명령어를 그냥 치는 일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상대 경로와 절대 경로 개념이 안 잡힌다, 그럼 리눅스를 거의 쓰지를 못하겠죠. 해상도가 어디 저장되는지는 좀 기억이 안 나네요. 나중에 그 프로그램 분석하는 거 보면은 알아볼 수 있어요. 자, 아무튼 그래서 이 상대 경로와 절대 경로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습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저처럼 제가 이렇게 문제를 내두듯이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해봐라 뭐 이런 거 혼자 자기가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해보자, 자 이번에는 절대 경로로 한번 해보자, 이번에는 상대 경로로 해보자, 이런 식으로 한번 연습을 좀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 디렉토리랑 관련된 명령어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